네, 안녕하세요. 분당 입시센터 입시센터장 장재웅입니다. 입시센터장 장재웅입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자, 분당 청소학원 내부에 분당 입시센터가 있는데요. 분당 입시센터의 센터장인데 사실 그 직함보다 더 어울리는 건 결국 제가 지난 작년까지 3년 동안 학원 내부에서 이제 전략실장과 담임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입시에 전념하기 위해서 분당 입시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어, 제가 특징이 있다면 3년 동안 반수반 담임을 했었어요. 이 영상은 프리반수반 설명의 영상입니다. 그 프리반수반이란 건 다른 말로 보면 반수를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반이다 이런 뜻이죠. 제 감회가 다 새로운 건 어쨌든 3년 동안 계속 반수반 담임을 했기 때문에 반수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새롭게 시작하려는 학생들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아니면 대학을 다녔던 무슨 이유로 어떤 관계로 대학을 다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한시바삐 빨리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거는 왜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수능 시험이라는 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반복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시험을 출제하는 거잖아요. 수능이. 그리고 그 수능을 통해서 사고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고력의 기반은 반복 학습이고요. 반복을 통해서 강화, 즉 자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서 강점을 갖게 되는 과정을 강화라고 하는데요. 재수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반복과 강화의 과정이고 학습에 의해서는 계획, 실행, 수정의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수반이라 할지라도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1월 달,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맡은 파트인 입시 쪽으로 해서 반수반, 프리반수반 학생들에게 어, 굵고 확실하게 몇 가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대입이라고 하죠, 올해. 2022년도 대입은 작년하고 좀 다른 지형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점에서 다른데, 첫 번째는, 수능 형태가 선택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시보다 정시의 인원이 크게 늘었다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약대를 비롯한 다양한, 전형에 대한, 그러니까 뭐, 다양한 건 아니고 약대가 새로 생겼죠. 그러면서 약대로 인해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입시 지식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점 그리고 정시 군별로 다양한 이동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PT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4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빨리빨리 얘기할 겁니다. 선택형 수능에 의해 3월, 4월 학평시험 분석 그 다음 반수행을 위해서 학원을 이렇게 준비한다. 수시와 정시 쪽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3번이고요. 학원을 들어오면 일단 다 돼요. 종합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학원에서. 그 중에 학습, 생활, 입시 이 3가지 다 갖춰져 있는데 입시 쪽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거는 학습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입시가 바탕이 되는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가 정확한 말이고요. 그냥 학습만 해서는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입시가 바탕이 된 학습이 제일 중요하지 그냥 학습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올해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이거죠. 선택형 수능이 등장했다는 거,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약대 6년제 모집 시작해서 1,700명 이상 모집한다는 점, EBS 연계율이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간접 연계라고 해서 직접 연계가 좀 바뀌겠죠. 그래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그 제시문이나 지문을 그냥 갖다 쓰는 것도 이제는 보기 힘들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2외국어 한문이 절대평가가 시작돼서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 제2외국어를 반드시 해야 될 경우는 서울대라는 이런 학교에 지원할 경우 아니면 크게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연세대를 비롯해서 연세대, 송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처럼 작년에 제2외국어를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했죠. 수시 정시에서. 이게 대부분 다 폐지됐고 일부 수시 전형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시까지 가면은 제2외국어가 탐구 한 과목을 대체하는 일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대학별 군별 이동이 있었죠. 서울대가 대표적으로 가군에서 나군으로 가면서 나군에 있던 연대고대가 가군으로 연쇄 이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고 생각보다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선택형이 생겼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조정점수 과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조정점수 과정이란 건 뭐냐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나눠지지 않았던 시절에는 가형, 나형으로 시험을 봐서 특히 국어도 마찬가지로 국어로 시험을 봐서 그냥 표준 점수를 냈는데 이번에는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서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를 내는 과정이 1차 조정 과정, 2차 표준화 과정 이 두 가지가 생겼다는 거죠. 1차 조정 과정에서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 조정 점수 과정이라는 게 생겼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조정 점수 과정에서 미적, 기하, 확통 각 그룹별 선택한 과목의 학생들이 본 공통 과목 시험에 표준 편차와 평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반영 비율 74% 공통 점수, 26%의 선택 과목 점수를 곱해서 반영을 하고 그 비율을 반영해서 합산한 다음에 표준 점수 산출하는 방식. 복잡하게 생각하면 원점수라는 것이 작년만큼 정확하게 예측이 안 돼요. 원점수 등급 컷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 볼 때마다 원점수 등급 컷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수능 끝나고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논술 응시하거나 이런 대학별 구사 응시할 때. 하지만 학원을 다니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과정이에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일일이 다 따질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적분, 기하, 확통에 각각 응시했을 때 그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하죠. 공통도 잘 보고 선택도 잘 보고. 근데 그 공통과 선택에서 나만 잘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학생들의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게 올해 새롭게 부각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 자기가 취해 있는 자기가 선택할 과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문계열 학생이 미적분을 선택하거나 자연계열 학생이 확률 통계 같은 거 선택할 때 학원 들어와서 담임선생님하고 꼭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A2, A3, A4를 보면 원점수가 똑같이 89점인데요. 표준 점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올해 시험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 보면 A2는 공통 과목이 낮고 표준 선택 과목을 다 맞았죠. 반대로 A3랑 A4는 선택 과목보다 공통 과목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조정 점수는 당연히 26점 받은 학생이 높은데 실제 표준 점수는 달라진다. 아,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서 점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 시험 잠깐 볼게요. 3월달 시험 봤는데 확률 통계, 아니 화작하고 엄매에서 지금 보면은 화작 선택자가 한 70%, 엄매 선택자가 30% 정도 되고 이게 100점 만점을 쳤을 때 화작 응시자가 공통 선택 과목 국어 같은 경우 34과목, 34문제와 11문제를 합쳐서죠. 그 문제 합산 평균이 58.13, 언어 매체는 59.85. 즉 언어라고 불리는 문법을 선택한 학생들이 조금 더 평균이 높고요. 표준 편차는 당연히 언어 매체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좀 못하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좀 퍼져 있는 정도가 언어 매체가 화작보단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언어 매체를 잘 본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언어 매체를 못 본 학생들은 그다지 유리하지 않죠. 수학에서는 확률 통계 100점 만점에 30.54, 좀 낮죠 많이. 미적분 50.58, 기하 44.14. 둘 다 미적분, 기하 자연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미적분 선택자 학생들의 평균점이 높고 표준 편차는 기하 선택자가 당연히 벌어져 있는데 기하 과목이 왜 그러냐면 기하에서도 다 맞거나 하나 틀린 학생이 있는 반면에 자연계에서 미적분이 어려워서 기하로 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기하 선택자들의 표준 편차는 미적분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등급 예상은 3월달 모의고사만 놓고 보면 92.5 대 7.5. 왜 예상이냐면 성적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교육청이 출제를 하지만 교육과정 평가원이 채점을 하는데 평가원에서 이 채점한 결과를 다 공개하지 않아서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 쪽이나 전국 진학교사협의회에서 만든 자료로 추정한 값입니다. 다만 예상은 93대 7 정도로 미적기하 선택자가 1등급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2등급도 80% 이상이 미적기하로 선택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적분 기하의 선택자들이 수학에서 1, 2, 3등급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유하게 된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국어는 100점 맞거나 이랬을 때 표준 점수가 3점 차이 나죠. 그리고 1등급이 다르죠.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어 매체 선택자들은 언어 매체라는 과목 자체가 표준 점수가 화법 작문보다 잘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131로 1등급을 정할 때 언어 매체는 92, 91, 90, 89도 전부 다 1등급이 되는 상황이고 화법 작문은 92점이 돼야 131로 나오고 여기서 끊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언어 매체의 문제가 더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언어 매체를 본 학생들이 잘 봐서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백분위 똑같죠. 그러니까 표점 백분위는 똑같아요. 다만 이 원점수의 추정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원점수를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표준 점수가 나왔을 때 표준 점수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옛날에 관성대로 1등급을 이렇게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시험 전후에 혼란이 있었다면 수학은 선택 과목 그룹별로 공통 과목의 점수 차이가 컸죠. 컸어요. 그리고 평균도 아까 보시면 50점씩 20점 차이 났죠. 국어는 예상보다 문제풀이 순서 문학부터 나오죠. 바로 1번부터. 학생들이 화작문에 익숙해 있던 재수생들은 좀 당황하겠죠. 확통 선택자들 생각보다 적었다? 적은 건 아니에요. 뭐. 그 다음에 교육청 시험답게 문제의 질은 평가원에 비해서 정교하지 못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선택형 범위에 너무 짧아가지고 이걸로는 모든 걸 평가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평가원이 수학 난이도 숙제를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해졌죠. 수학은 원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뭐 이거 원점수 자꾸 생각하지 말고 표준점수 139가 1등급이다. 129가 2등급이다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대신 확률 통계에 학생들이 시험을 잘 못 받고 그로 인해서 표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원점수가 좀 높아야 139가 나온 거고 미적분은 평균이 높고 선택 과목 조정 과정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80점만 넘었어도 1등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기하는 85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보고 섣불리 갑자기 인문계열 작년에 수학 나열을 했던 학생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영어는 공부 진짜 안 해요. 지금 보면 이게 6.56이 작년도 4월달 교육청의 1등급 수치고요. 이게 올해 3월달 교육청 1등급 수치인데 듣기가 어려웠다 쳐도 너무 낮죠, 1등급이. 자, 그리고 비연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들쭉날쭉하죠. 작년에 지나치게 높았어요, 1등급이요. 2등급도. 그러면 재작년과 그전년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국어는 전반적으로 3월 성적과 수능 성적 변동이 크고요. N수행 유입되면 전혀 다른 영상이 전개되겠죠. 수학은 미적분 기하 선택자들의 범위 확대가 결국 학습의 어려움을 이어지는 성적 변동폭이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는 간접 연계 영향으로 난이도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것 같고, 과탐은 무조건 평가원 수능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 갖고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사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당 청소를 들어오면 뭐가 달라요? 수시는 이렇게 학생의 성적에 맞춰서 지원 전략을 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전략을 짜주고요.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수능이 성적이 매우 낮았는데 불구하고 논술을 2가지 합격했죠. 모의고사 성적은 좋지만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고 담임이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수시 논술 준비를 시켰고요. 수능은 예상대로 불행하게도 성적이 낮게 나왔지만 2군데 합격을 했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 논술 선생님들이 이렇게 구성표를 만들어 놓고 학생이 어떤 부분에 유리한지를 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학교는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려주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봤는데 수능 성적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려 논술을 3군데 합격했는데 수학 원점수가 84점입니다. 담임한테 들은 바로는. 그런데 국어하고 영어 시험을 좀 못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를 맞췄는데 연세대 한양대는 최저가 없었죠. 논술 3군데 합격했다. 수시에 대한 대비도 된다는 얘기야, 학원은. 경시는 학생이 시험을 보면 이 성적에 따라서 학생이 불리한 부분들을 체크해요. 이 학생 지금 문법을 많이 못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학생에게 문법을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죠. 2개 정도씩 틀리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학생 같은 경우 성적이 나왔을 때 아니면 내가 다른 학생입니다. 앞에 학생은 그렇게 했고 이 학생 성적이 나오면 이렇게 우리 학원의 배치표로 제일 유리한 불리한 조합을 짜줘요. 그 다음에 지원 전략을 짜는 거죠. 학생이. 그러면 전국 석차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지금 이투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쭈루루룩 해서 전반적으로 대성, 메가, 뭐 진학사 이런 걸 전부 다 합산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에버리지를 값을 구한 다음에 냉정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쟁률까지 보고 지원 전략을 짜고 패턴을 가군, 나군, 다군 잡아주는 거죠.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론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 지금 계속 안 나와요. 영어랑요. 그럼 영어를 버리고 수학을 선택하는 방법도 선택을 한 거예요. 담임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9월달 놓고 봤을 때. 원래도 수학이 약했던 학생인데요. 9월 성적에 수학 4등급 맞으면 위험했죠. 그래서 줄 건 주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영어는 포기하고 어느 정도 수학에 몰인을 했죠. 그래서 고려대를 합격을 한 학생. 이 학생 같은 경우 지금 9월달 성적도 보면 수과가 동시에 약하죠. 11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학과학에 대한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시켰고 결국 홍익대 자전다 했던 학생은 연세대 건축공, 서강대 경영 교차했죠. 제주대 수의대를 합격시켰습니다. 자, 빠른 시간 안에 쭉 설명을 드렸어요. 앞쪽에 입시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한다는데 학원 들어오면요. 정말로 상담을 치밀하게 합니다. 담임들이. 그래서 입시가 강한 학생이 학습도 강하게 되고 입시에 기반을 둔 정확한 입시에 기반을 둔 학습이야 성공을 불러오지 그냥 학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재 학원이나 이런 재수 학원은 아니고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번 입시처럼 되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크게 낭패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리반수반에 와서 수학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반수반부터 시작해서 이 3학기 시즌 3, 시즌 4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